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G파이프라고 하는 논문이고, 여러 개의 이제 엑셀레이터 내지는 엑셀레이션 장비가 있다면은 그 장비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써서 큰 사이즈의 모델을 이제 학습시켜 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다뤄진 논문이고요. 얘는 닙스 작년에 발표가 됐던 논문이더라고요. 이 스터디 말고 다른 스터디에서 먼저 발표하는 걸 보고 이 논문 괜찮겠다 싶어서 골랐는데, 네, 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논문이 되게 많이 쓰는 기법 중 이제 19연이나 뭐 소프트웨어 구현할 때 파이프라인이라는 기법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오늘 발표할 거는 뭐 이렇게 묵차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G파이프의 컨셉이 뭐 인터페이스 알고리즘, 퍼포먼스 옵티마이제이션, 뭐 리베터라이제이션인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말씀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능에 대해서 분석한 것들, 그런 거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큰 사이즈의 이제 신경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되게 그런 신경망 크기가 커질수록 뭐 이제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그림은 이제 CNN 컴퓨터 비전에 쓰이는 신경망 모델이고, 우측에 있는 건 이제 자연어 처리나 이제 뭐 자연어 처리에 주로 쓰이는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모델에 대해서 정보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X축 같은 정보가 이제 파라미터의 개수고, 그리고 이제 Y축에 대한 정보가 이제 파라미터를 갖고 있을 때 이제 정확도 크레이시가 얼마나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지금만 보시더라도 신경망의 이제 성능이 높아질수록, 기존 기준으로 신경망의 성능이 높아질수록 이제 그만큼 파라미터의 개수가 많아지는 것도 보실 수 있고,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도 똑같더라고요. 이제 파라미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여기서는 정확도라는 지표가 다르게 좀 쓰이더라고요. 뭐 바이링구얼 이벨리에이션 언더스터디 스코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를 사용해서 계산을 한다고 하고요. 어쨌든 모델의 정확도 내지는 성능이 좋아질수록 모델의 사이즈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게 이제 현재의 신경망 설계의 트렌드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프랙티컬한 챌린지를 다루는데, 이제 큰 사이즈의 모델을 어떤 식으로 다룰 건가 얘기를 해요. 이제 저희가 쓰는 GPU가 뭐 타이탄 V나 이제 튜링 RTX 그렇게 좋은 애들로 가면 이제 GPU 안에 내장된 GDDR 메모리가 많아야 한 24기가, 32기가 아마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메모리 용량이 굉장히 이제 추론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넉넉할 수 있는데, 실제 하드웨어가 아니라 학습을 시킨다고 봤을 때는, 학습은 통상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지, 이제 통상적으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념 중 하나가 배치 사이즈를 크게 할수록 이제 학습의 효율성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 어쨌든 배치 사이즈가 커진다는 거는 그만큼 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메모리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GPU 하나를 쓰는 컴퓨테이션에서는 그런 게 어렵고요. 또 다른 문제로는 이제 GPU 여러 개를 쓴다면 이제 GPU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문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GPU끼리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오버헤드가 굉장히 크니까 NV링크라는 이제 거대한 빅사이즈 칩을 박아서 그렇게 좀 스위치해주는 이제 칩이나 내지는 시스템도 만들어 했었었고요. 뭐 어쨌든 이러한 게 지금 현재의 배경이고, 그래서 여기선 이제 얘기를 다루겠지만, 큰 모델이 있다면, 잠시만요. 제 목소리 안 들리시나요? 다른 분들도? 혹시 용우님 혹시 소리 좀 키워보실 수 있으신가요? 다른 분들은 들린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지금도 안 들리시나요? 네, 저 원영님 말씀처럼 들어오실 때 뭐 그 무슨 테스트인가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거 한번 다시 해보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PPT 보시다. 네, 일단은 네,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 모델을 나누어서 네, 뭐 영범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따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모델이 있고 그거를 이제 큰 모델을 나눠서 이제 학습하는 방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룰 이제 주제가 뒤로 가면 이제 모델 패럴리즘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는 네. 이전에도 꽤 진행된 게 있더라고요. 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워커라는 게 일종의 엑셀레이터가 있으면은 워커 하나가 엑셀레이터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쪼개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이 워커 4개라는 건 결국에 GPU가 4개가 있을 때라는 걸 고려하는 거고요. 여기는 제가 따로 놓진 않았는데 그 제온파이라고 하는 거대한 엑셀레이터가 있어요. 걔는 아톰 코어를 여러 개 박은 GPU랑 비슷한 아이인데 걔 안에서도 뭐 이렇게 코어가 여러 개 있으니까 뭐 쪼개서 엑셀레이션 하는 패럴리즘 기법 같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다룰 이런 비슷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도 이거 논문 찾다가 보니까 크게 두 분류로 나누더라고요. 데이터 패럴리즘하고 모델 패럴리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제 데이터 패럴리즘은 이제 여기 말하는 것처럼 레플리카라고 해서 이제 신경망 모델이 있으면 신경망 모델 하나를 GPU 2개 있으면 2개 각각 똑같이 뿌려요. 그래서 똑같은 신경망 2개를 동시에 계산할 때 데이터 패럴리즘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저희가 여기서 다룰 이제 모델 패럴리즘은 똑같은 모델을 2개의 GPU에 뿌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모델을 어떻게 서로 다른 GPU에 뿌려서 계산을 해볼까라는 좀 고민해보는 문제고 제 생각에는 데이터 패럴리즘은 그냥 신경망 하나를 이제 레플리카하면 되니까 굉장히 접근 방법이 간단하고 쉽다 생각하는데 이 모델 패럴리즘 자체는 여러 개를 쪼개서 뿌리다 보면은 분명히 합쳐질 때도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 같은 것도 있고 이제 디펜던시 같은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이 논문이 주로 연구가 됐고요. 그래서 이 모델 패럴리즘이라는 게 논문에서 얘기했지만 아키텍처하고 태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스페시픽하고 뭐 이게 지금 현재적인 문제고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서 뭐 릴라이어블하고 플렉서블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구되는 게 있다 뭐 그렇게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 논문의 컨셉을 얘기 드리면 진짜 세 줄이면 요약이 될 것 같은데 말은 되게 주절주절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파이프라인 패럴리즘 알고리즘하고 이제 배치 스플리팅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미니 배치랑 마이크로 배치라는 단위일 것 같아요. 먼저 이 뭐 대문자 F0, F0 이렇게 있으면 이게 있으면은 어 그냥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레이어가 하나 이제 제가 신경망이 있어요. 신경망이 있으면은 걔가 계산되는 게 컨스큐티브하다고 해서 레이어가 5개 있으면 5개가 서로 이제 컨스큐티브하다고 보통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여기서 레이어가 4개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레이어가 4개 있으면 0번, 1번, 2번, 3번 있고 얘를 학습하는 이제 얘 이렇게 0번에서 3번으로 갈 때는 저희가 추론을 하는 과정이고 학습을 할 때는 다시 이제 뒤에서 앞으로 가기 때문에 3번, 2번, 1번, 0번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런 컴퓨테이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학습을 할 때 배치라는 크기 단위로 이제 보통 진행이 되는데 배치 크기만큼 GPU 메모리에 이제 올려놓고 그 배치만큼 올려놓은 메모리에서 이제 미니 배치라고 하는 단위로 계속 학습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학습을 하고 업데이트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 A라는 그림이 이제 전반적으로 동작하는 이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하고 이제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하고 실제 얘가 컴퓨테이션 하는 걸 보면은 레이어 이제 0번째에 대해서 계산하고 또 뭐 여기에 대해서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요 지금 요 한 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미니 배치라는 단위가 이제 매핑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 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포워드 프로파게이션 할 때랑 이제 백워드 프로파게이션 할 때 이 한 칸에 대해서 이제 타임이 어느 정도 걸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각각에 대해서 포워드하고 백워드 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요 한 칸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잠재적으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미니 배치라는 단위가 있고, 얘를 좀 더 작은 단위로 나눠서 계산을 해요. 그걸 이제 마이크로 배치라고 하는 단위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F0라는 게 있었는데, 요 회색깔이 있었는데, 얘를 마이크로 배치라는 단위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또 요 주황 색깔도 나눠서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눈 걸 이제 계속 이제 파이프라이닝해서 서로 이제 오버랩돼서 계속 유틸라이제이션도 높이고 스루프도 높인다. 이런 컨셉의 논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수식 같은 게 굉장히 주저주저 많은데 결론은 이제 모델 이제 넘버 오브 모델 파티션 K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귀결되는 게 제가 이제 엑셀레이터를 몇 개 쓸 것이냐랑 이제 똑같은 숫자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넘버 오브 마이크로 배치 이 미니 배치가 있을 때 이 미니 배치를 몇 개로 나눌 것인가에 대한 이 개수가 n이고 그리고 시퀀스 앤 디피니션스 오브 레이어래 그냥 레이어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포드 프로파게이션 할 때는 이제 미니 배치가 있어요. 미니 배치의 크기가 n이라고 할 때 이거를 이제 m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배치 크기만큼 나눠요. 근데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제 나눈 거를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K개의 엑셀레이터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이제 파이프라이닝해서 적용을 하고요. 뭐 백워드 같은 경우도 똑같이 진행을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게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하나 컴퓨테이션 하는 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컴퓨테이션을 이제 셀이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이 뭐 요 단위를 이제 마이크로 배치만큼 나눠서 컴퓨테이션을 하고 원래는 컴퓨테이션 할 때는 이렇게 파이프라인 없이 할 때는 이렇게 얘 하나하고 순차적으로 했는데 얘를 마이크로 배치만큼 좀 더 잘게 나누고 서로 나눈 걸 이제 오버랩 시켜서 컴퓨테이션을 해서 이제 뭐 계산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스루풋이 높아지고 빨리 된다 이게 이 논문의 컨셉이 있고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 패러리즘이라는 거를 좀 더 다른 그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에서 쓴 논문이라서 제 기억에 텐서플로우용만 처음에 나왔던 것 같은데 카카오에서 보니까 파이터치용으로 뭐 코딩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에서 가져왔는데요. 기존에 이제 파이프라인이 안 된 미니 배치기에 대해서 컴퓨테이션을 할 때는 1번 미니 배치, 2번 미니 배치, 3번 미니 배치 이렇게 컴퓨테이션이 됐는데 얘를 제가 이제 저희가 마이크로 배치라는 단위만큼 잘게 쪼개고 얘를 서로 오버랩 시켜서 파이프라인처럼 처리되는 컴퓨테이션을 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스루풋이 훨씬 높아지고 컴퓨테이션 속도도 빨라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요 그림이 이제 밑에 그림이 의미하는 거는 마이크로 배치가 저 크기가 커질수록 실제 얼마나 이 스루풋이 높아지냐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마이크로 배치 두 개일 때는 약간 좀 띄엄이 있었는데 점점 이제 마이크로 배치의 크기가 높아질수록 오밀조밀해져서 실질적으로 GPU 1번, 2번, 3번이 계속 다 컴퓨테이션을 하게 돼서 성능이 좋아지게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마이크로 배치 여기 그림에서는 마이크로 배치를 굉장히 잘게 나누면 좋은 것 같은데 항상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마이크로 배치를 제가 너무 크게 만들어서 요 각각의 컴퓨테이션 크기가 너무 작다면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랑 같이 이제 메터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뭔지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액티베이션 메모리가 필요로 하는 걸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논문에서 처음 얘기할 때는 얘네가 이제 주장하는 G파이프 스킴을 적용하면은 이제 메모리 컴퓨테이션이 이제 비고 노테이션을 했을 때 뭐 n 플러스 L 나누기 k 곱하기 n 나누기 n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수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n이 이제 제 기억에 잠시만요. 뭐였더라?
아 그러네요. N이 미니 배치의 크기고 밑에 있는 게 이제 뒤에 있는 게 마이크로 배치의 크기랑 뭐 레이어당 파티션의 개수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이제 비고 노테이션으로 표현했을 때 이제 피크 액티베이션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G파이프에서 제안한 컨셉 없이 그냥 계산하면은 n 곱하기 l만큼 이제 비고 노테이션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체크 포인트 내지는 체킹 포인트라는 말을 안 하는데 카카오 설명자를 보면 이제 체크 포인트 내지는 이제 체킹 포인트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요. 저희가 원래 그냥 미니 배치만큼 계산을 하다가 그걸 이제 마이크로 배치만큼 나누게 돼요. 그렇게 나눴을 때 이제 히든 레이어끼리 서로 연결된 것 중에 이제 경계에 해당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체킹 포인트 내지는 이제 체크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그렇게 그 체킹 포인트 내지는 체크 포인트에 해당되는 부분만 값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지 않아도 돼서 이렇게 컴퓨테이션이 준다고 하는데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제가 요거를 계산하려고 해요. 그래서 F0, 00부터 03까지 계산을 하는데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거랑 카카오 내용을 제가 보고 이해했던 거로는 요 제가 컴퓨테이션을 할 때는 원래 요 미니 배치일 때 요 한 덩어리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마이크로 배치만큼 나누다 보면은 진짜 요 컴퓨테이션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가 이제 들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사용되는 이 피크 액티베이션 메모리가 준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었고요. 아마 이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런 비슷한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 네,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설명드렸던 이제 파이프라인 적용 방법과 리메터랄리제이션 그걸 써서 이제 실험을 두 가지를 하는데요. 하나는 뭐 신경망에 대한 실험을 하고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대해서 트랜스포머를 써서 실험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설명드릴 거는 이제 컨볼루션 신경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피크 액티베이션 메모리라는 게 결과적으로 얘네가 여러 개 디바이스를 써서 컴퓨테이션을 하는데 메모리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 보시면은 이제 요 나이브 1 같은 경우가 아무것도 안 한 그냥 GPU 한 짝 쓰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거고요. 걔안에서 파이프라인 안 하고 그냥 계산했을 때 이제 필요로 하는 메모리 양이 6.26 기가바이트인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파이프라인 그 기법을 적용했을 때 3.46 기가바이트까지 줄고 점차적으로 보면은 뭐 피크 메모리가 어쨌든 GPU가 두 짝, 네 짝 이제 얘가 하나고 두 개고 얘가 네 개고 여덟 개인데 뭐 전 좀 보시다 보면은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잠시만요. 그래서 요 토탈 모델 파라미터 메모리가 있고 뭐 액티베이션이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여기서 얘기했던 거는 이 G파이프 스킴의 파이프라인하고 리메터라이제이션을 쓰면은 메모리 용량이 이제 얘네가 파이프라인 안 하고 그냥 쓰는 것보다 많이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뭐 이렇게 GPU 하나를 쓸 때 그냥 파이프라인 안 했을 때랑 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토탈 모델 파라미터 메모리라고 하는 것보다 보통 작은 경우가 많아요. 뭐 파이프라인 두 단계 같은 경우 좀 많긴 한데 잠시만요. 요 반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를 할 때 이제 피크 액티베이션 메모리보다 토탈 모델 파라미터 메모리가 있는데 이게 더 뭐 많아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포워드하고 백워드하고 각각 나누게 되는데 각각 나누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다르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사용하는 메모리양이 달라서 뭐 그 로드 밸런스가 되게 불균형하지 않아서 생기는 뭐 문제다 이런 게 있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 GPU를 썼을 때 그 G파이프 스킴을 썼을 때 메모리를 쓸 때
그냥 싱글 쓰는 거 대비 뭐 25배 정도 훨씬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말을 하고요. 뭐 또 똑같이 TPU에 대해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써서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 쓰는 것보다 뭐 298배 정도 메모리를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CNN이랑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대해서 이제 M값을 바꿔보면서 실험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M값은 마이크로 배치의 개수를 이제 결정하는 거고, 아 제가 그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원래 컴퓨테이션을 했을 때는 이게 순차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순차 되는데, 그 이 그림에서도 아까 이제 옆에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보셨겠지만 계산을 하다 보면 중간에 버블이라는 애가 생겨요. 버블이라는 게 이제 여기에 보면 요 삼각형, 빨간 삼각형이 버블에 해당되는데, 이게 알고리즘, 이게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이게 GPU 첫 번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요 버블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버블이라는 애가 생기는데, 여기서는 버블이라는 애가 이제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마이크로 배치의 크기가 이제 m이 4 곱하기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 이런 오버헤드가 1년에 무시된다라고, 뭐 미비해서 작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뭐 전반적으로 m의 크기가 이제 마이크로 배치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제 어쨌든 컴퓨테이션 하는 스루풋이 훨씬 좋아진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요 K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엑셀레이터를 몇 개 썼냐를 의미하고요. M 같은 경우는 얘기 드린 것처럼 마이크로 배치를 얼마나 더 오밀조밀하게 나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이크로 배치의 크기가 점점 이제 커질수록 스루풋이 좋아지는 걸 보편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뭐 이제 CNN 같은 경우도 이제 엑셀레이터 8개 쓸 때 이제 마이크로 배치 크기를 이제 32까지 늘리니까 원래 하던 거 대비 한 얼추 3배 조금 안 되게 늘어났고,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TPU에 대해서 해당되는 경우고, GPU 같은 경우도 결론으로 봤을 때 이제 GPU 같은 경우도 좋아진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여기서 MA 1이라는 값이 있는데 얘는 파이프라인 안 하고 그냥 보통 컴퓨테이션 되는 그림이라서 이렇게 되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이미지랑 이제 매시브리 멀티링구얼 머신 트랜스레이션 이렇게 두 가지 실험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경망이 있는데, 얘 인풋 사이즈를 이제 480 곱하기 480으로 강자로 이제 스케일링 시켜서 실험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그냥 하나 했고, GPU 하나를 사용해서 이제 싱글 모델이라는 걸 만드는데, 뭐 4개의 파티션을 나눴고 실제 학습을 하면은 84.4%가 탑1에서 나오고 97%가 탑5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얘를 이용해서 뭐 이제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실제 진행을 한대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아마 기본적인 모델이었고, 얘를 이용해서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진행하니까 뭐 이렇게까지 성능이 잘 나온다라고 하는데, 전 이거 왜 넣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트랜스퍼 러닝 얘도 그렇고 이피션트 넷인가? 거기도 뭐 트랜스퍼 러닝에 대한 결과를 넣긴 한데, 뭐 어쨌든 원래 만든 모델이 좋아서 뭐 잘 된다라고 말하려는 의도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그 머신 트랜스레이션에도 쓰는데 뭘 말이 주저주절 있긴 한데요. 여기 보면 어쨌든 배치 크기가 커질수록 실제 이제 로스 값도 줄고, 요 BLEU라는 게 그 번역, 맞죠?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무슨 번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네, 이거 끝나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번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스코어인데, 어쨌든 그 G파이프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 안에서 배치 크기를 키울수록 학습한 모델이 결국 로스도 적고 이 스코어도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아까 질문해 주셨던 게, 잠시만요.
K개의 GPU에서 최대 효율을 내려면